2년 동안 계속 불안했지. 수요 안 나오면 어쩌나? 투자금 회수 못하면 어쩌나? 공장 완공될 즈음 건설 경기 살아났어. 시멘트 수요 폭발했지. 우리 공장 풀가동했어. 경쟁사들은 그때서야 공장 짓기 시작했고 2년 늦었지. 견딤이 선점을 만들어 불확실함 못 견디면 항상 늦어. 확실해질 때 움직이면 남들도 다 움직이니까 기회 없어. 중학교 친구 하나 있었어. 장사 시작하려는데 계속 미뤘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3년을 기다렸지. 3년 뒤에 확실해졌을 때 시작했어. 그때는 이미 경쟁자 가득했어. 자리 없었지. 힘들게 버티다가 결국 접었어. 그냥 불확실할 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불확실함은 두려운 게 아니야. 기회야. 남들이 못 견뎌서 안 왔다 하면 선점하는 거니까. 확실해지면 비에 사라져. 현대미포조선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조선경기 예측 어려워서 수주받을 수 있을지 확신 없었지. 투자금 어마어마했고 저녁에 그 다음날 그래도 밀어붙였어. 날 건설 중에도 계속 불안했지. 수주 안 나오면 큰일이니까 직원들도 불안해했어. 첫 배 발주받아서 작은 배였지만 시작이었어. 그 다음 조금 더 큰 배. 그렇게 계속 쌓였어. 지금은 큰 조선소가 됐지. 불확실함 못 견뎠으면 지금 이 조선소 없어. 남들이 다 차지하고 우리 자리에 없었을 거야. 인지는 힘은 타고나는 게 아니야. 연습되는 거야. 작은 불확실함부터 견뎌봐. 그러면 점점 큰 불확실함도 견딜 수 있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생각나? 오늘 하루 어떻게 될지도 몰랐어. 손님 올지 안 올지, 돈 벌지 잃을지 매일이 불확실했지. 그런데 매일 견뎠어. 하루하루 버텼지. 한 달 견디고 1년 견디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큰 불확실함도 견딜 수 있게 됐어. 불확실함 피하려고 하면은 평생 작은 일만 해. 확실한 일은 작은 일밖에 없으니까. 큰 일은 다 불확실해. 그래서 큰 일 하려면 다 불확실함 견뎌야 해. 현대 엘리베이터 사업 시작할 때도 그랬어. 가장 크게 모르겠고 경쟁 어떨지 모르겠고 그냥 했어. 불확실하지만 가능성 보였으니까. 초반 3년은 적자였어. 투자만 하고 수익 안 나고 주변에서 적으라고 했지. 그래도 견뎠어. 사업이 이렇다고 생각했어. 4년째 되니까 턴어라운드 됐어. 주문 늘고 수익 나고 지금은 안정적인 사업이 됐지. 그 3년 적자 시기 못 견뎠으면 지금 없어. 견디는 힘은 성장의 두께를 만들어. 한두 번 성공한 사람은 얇아. 쉽게 무너져. 여러 번 불확실함 견딘 사람은 두고 쉽게 안 흔들려. 불확실함 속에서 배우는 게 많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어떻게 뒤에 찾는지. 확실한 상황에서는 못 배워.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면 도망가지 마. 정면으로 마주봐. 이제 봐. 그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 큰 힘이 돼. 두꺼운 성장 만들어. 불확실함 견디는 사람이 결국 성장해. 확실함만 찾는 사람은 작은 자리에 머물러. 큰 기회는 다 불확실함 속에 있으니까 견뎌봐. 불확실해도 걸어가봐. 그게 성장의 두께 만드는 길이야. 현대산업개발 부지 매입할 때였어. 좋은 땅 나왔어. 위치 좋고 가격 괜찮고 마음이 급해졌지. 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계약서 보는데 조급했어. 빨리 사인하고 싶었지. 그때 직원 하나가 말했어. 하루만 천천히 보자고. 조항 하나하나 확인하자고. 짜증났어. 시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도 하루 미뤘어. 다음날 다시 보니까 문제 보이더라고. 토지 일부에 제약이 있었어. 옛날엔 못 봤던 거야.
감정 높았을 때는 안 보였어. 급하니까 대충 봤던 거지. 가로 진정하고 나니까 정확하게 보였어. 그건 재협상했고 더 좋은 조건으로 샀어. 감정 높을 때 한 판단은 대부분 틀려. 흥분하면 안 보여야 할 게 안 보이고 봐야 할 게 안 보여. 착해야 정확하게 보여. 현대 오일뱅크 유가 거래할 때 경험했어. 유가 급등했어. 다들 흥분했지. 더 오른다고 생각하고 사재기하고 주변 분위기에 휩쓸릴 뻔했어. 혹시 사야 하나 싶었지? 그런데 멈췄어. 하루 기다렸어. 감정 진정시키고 데이터 다시 봤어. 데이터상으로는 과열이었어. 더 오를 이유 없었지. 안 샀어. 이틀 뒤 유가 떨어지기 시작했어. 감정대로 했으면 큰 손해봤을 거야. 판단은 감정이 낮을 때 해야 해. 흥분 가라앉고 냉정해졌을 때 그때 보이는 게 진짜야. 감정 높을 때 보이는 건 착각이야. 20대 때 친구가 장사 제안했어. 엄청 좋아 보였어. 친구니까 믿고 싶었고 감정적으로 좋았지. 바로 하자고 했어. 계약하기 직전에 아버지가 말렸어. 며칠 생각해보라고. 싫었지만 기다렸어. 사흘 뒤 다시 보니까 문제 보이더라고. 구조 이상해서 친구 믿고 싶은 감정 때문에 안 보였던 거야. 감정 가라앉으니까 보였지. 안 했어. 나중에 알았는데 그 장사 실패했더라고. 감정 높을 때는 좋은 것만 보여. 나쁜 건 안 보이고 위험 신호 무시하게 돼. 그래서 판단 틀리는 거야. 근데 백화점 매장 확장할 때도 그랬어. 실적 좋았어. 계속 오르니까 흥분되지. 더 크게 확장하자는 의견 나왔어. 감정적으로는 하고 싶었어. 기세 좋을 때 밀어붙이고 싶었지. 그런데 일주일 기다렸어. 냉정하게 숫자 다시 봤어. 확장하면 비용 너무 커. 리스크 컸어. 작게 합장하는 걸로 조정했지. 반년 뒤 경기 꺾였어. 크게 합장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감정은 순간이야. 지나가. 근데 판단은 오래 남아. 감정 높을 때 한 판단은 나중에 후회로 남아. 침착할 때 한 판단은 나중에 다행으로 남고. 친구 하나 투자 잘못했어. 주식 오르니까 흥분해서 더 샀지. 계속 올라서 감정 더 높아졌고 전 재산 넣었어. 다음 주 폭락했어. 재산 날렸지. 감정 높을 때 판단했기 때문이야. 침착했으면 위험 신호 봤을 텐데 감정이 눈 가렸던 거야. 중요한 결정할 때는 하루 기다려. 이틀 기다려. 감정 진정될 때까지 급하다고 생각되면 더 기다려야 해. 급할수록 감정 높으니까 현대증권 거래할 때도 항상 그랬어. 좋은 정보 들어오면 당장 하고 싶어. 근데 하루 기다렸어. 다음날 다시 보면 다르게 보여. 난 너무 좋아 보였던 게 그냥 평범하게 보이기도 하고 전날 안 보였던 리스크 보이기도 하고 감정 빠지니까 정확하게 보이는 거야. 침착함이 정확함을 만들어. 감정 높으면 정확도 떨어져.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해. 그게 정확하게 가는 길이야. 화날 때 결정하지 마. 기쁠 때 결정하지 마. 불안할 때 결정하지 마. 감정 강할 때는 다 위험해. 기다려. 진정돼. 그때 결정해. 현대카드 신규 서비스 론칭할 때 경험했어. 아이디어 좋았어. 팀 전체 흥분했지. 빨리 내자고 난리였어. 그런데 일주일 냉각기 뒀어. 다시 모여서 차분하게 검토했지. 그랬더니 문제 몇 개 보였어. 수정했어. 제대로 준비해서 냈고 성공했어. 감정대로 빨리 냈으면 문제 안 고론칭했을 거야. 침착하게 다시 봤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지금 흥분되는 일 있으면 기다려봐. 침착해질 때까지. 그때 다시 봐. 다르게 보일 거야. 그게 정확한 거야. 감정은 거짓말쟁이야. 침착함이 진실을 보여줘. 현대레미콘 초기 때 생각나? 딸 매출이 30만 원이었어. 작았지. 주변에서 비웃었어. 그 돈으로 뭐 하냐고. 그런데 그날 저녁 직원들 모았어. 축하했어. 첫 매출이라고. 가도 시작이라고. 다음 달은 50만 원 만들자고 했지. 다음 달을. 50만 원 넘었어. 또 모여서 축하했어. 작은 성과지만 소중하게 여겼어. 그게 쌓이니까 1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되고 작은 성과 무시하는 사람 많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중에 여비지 않으니까 쌓이질 않아. 현대건설 첫 공사는 작은 주택이었어. 시공비 얼마 안 됐지. 그래도 완공하고 기뻤어. 사진 찍고 기록하고 작은 공사 경험이 다음 공사로 이어졌어. 조금 더 큰 공사, 또 그 다음은 더 큰 공사. 처음 작은 공사 무시했으면 다음 기회에 안 왔을 거야. 중에 여기는 게 다음을 부르는 거야. 작은 성과를 귀하게 생각하면 또 성과 만들고 싶어져. 무시하면 의욕 사라지고 멈춰. 시대 때 친구 하나 있었어. 이건 계약 따냈는데 별로라고 했어. 이런 거 해봐야 소용없다고 대충 처리했지. 이건 계약 대충 한 게 소문났던 거야. 큰 거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지. 작은 거 소중히 안 하면 큰 거 안 와. 이런 성과 잘 다루는 사람한테 큰 성과가 찾아오는 거야. 현대중공업 첫 선박 수주도 작은 배였어. 다른 조선소들은 안 하려는 그게. 그래도 했어. 소중하게 만들었지. 완성도 못 봤어. 선주가 만족했고 다음에 더 큰 배 주문했어. 그렇게 점점 커진 거야. 작은 배 무시했으면 지금 없어. 그런 성과는 큰 성과의 씨앗이야. 씨앗 소중히 안 하면 나무 안 자라. 씨앗 귀하게 여기고 잘 키우면 큰 나무 돼. 현대 모비스 부품 납품 시작할 때도 그랬어. 첫 납품은 작은 부품이었어. 단가 낮았지. 그래도 최선 다했어. 품질 완벽하게 맞췄어. 납기 정확하게 지켰고 그게 쌓이니까 신뢰 생겼어. 큰 부품 납품 기회에 왔고 지금은 주요 납품업체야. 그런 거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시작을 만들어. 대충 하는 습관 들면 큰 거와도 대충 해. 소중히 하는 습관 들면 큰 거와도 잘해. 중학생 때 이 생각나. 심부름으로 10원 벌었어. 작은 돈이지. 그래도 기뻤어. 소중하게 모았지. 한 달 모으니까 100원 됐어. 1년 모으니까 1000원 넘었어. 그게 사업 시작 자금 일부가 됐지. 처음 10원 무시했으면 모을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이건 성과를 기록해. 잊지 말고 축하해. 다음 목표 세워.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면 나중엔 큰 성과가 돼 있어. 현대제철 조업 시작할 때도 첫 생산량 작았어. 이제 목표의 10분의 1. 그래도 기뻤어. 기작이니까 다음 달 조금 늘렸고 계속 늘렸지. 1년 뒤에는 목표 달성했어. 처음 작은 생산량 무시하고 실망했으면 개선 안 했을 거야. 중이 여겼기 때문에 계속 노력한 거지. 큰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그래. 작은 성과부터 소중히 여겼어. 무시 안 했어. 하나하나 쌓았지. 그게 나중에 큰 산이 된 거야.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 보면 작은 거 무시해.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큰 거 한 방에 하려고만 해.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 사. 언더글로비스 물류 시작할 때 첫 계약은 작은 회사였어. 물량 적었지. 그래도 최선 다했어. 저녁에 잠반날 완벽하게 배송했고 그 작은 회사가 커졌어. 물량 늘었고 우리 계속 썼지. 그 회사 대표가 다른 회사에도 추천해 줬어. 지금 작은 계약 소중히 안 했으면 없던 일이야. 작은 성과 소중히 여기면 다음 기회와 사람들이 봐. 작은 것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 큰 거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기회 오는 거야. 지금 작은 성과 있으면 축하해. 기록해. 사랑해도 돼.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마. 그게 시작이야. 큰 성과의 첫걸음이야. 현대캐피탈 초기 대출 첫 건은 100만 원이었어. 은행 대출보다 훨씬 작았지. 그래도 고객 잘 관리했어. 장관 잘 됐고 그 고객이 다음에 1000만 원 대출 신청했어. 또 그 다음은 단위 계속 거래했지. 지금 100만 원 소중히 안 했으면 다음 거래 없었어. 작은 성과가 쌓여서 큰 성과돼. 하나하나가 벽돌이야. 벽돌 하나하나 소중히 쌓아야 건물 올라가. 그 하나라도 대충 하면 무너져. 소중히 여겨 작아도 시작이잖아. 시작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끝도 잘 만들어. 작은 성과 축하하는 습관 들여. 그게 크게 성장하는 비결이야. 현대 엔지니어링 입찰 기회가 왔을 때였어. 큰 프로젝트였지. 준비기간 한 달 서류만 쌓였어. 직원들이 지쳤어. 힘들다고 했지. 그때 한 직원이 물었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대답했어. 마음의 준비부터 돼 있어야 한다고. 서류 준비하는 게 아니야. 다녀가는 마음 준비하는 거야. 이 프로젝트 꼭 따내겠다는 마음, 그 마음 돼 있으면 서류는 따라와. 마음 준비 안 된 티에 있었어. 서류는 그럴듯하게 만들었는데 발표 때 흔들렸어. 질문 받으니까 답변 못하고 마음이 안 돼 있었던 거야. 우리는 달랐어. 마음 준비되어 있었어. 이 프로젝트는 우리 거라는 확신을 발표 자신 있었고 질문 대답도 명확했어. 결국 우리가 땄지. 기회는 서류로 오지 않아. 마음으로 와. 준비된 마음 가진 사람한테만 기회가 보여. 마음 안 돼 있으면 기회 와도 못 잡아. 현대기야 신규 가르쳐. 미팅 때도 그랬어. 상대회사 큰 데였어. 진정했지. 근데 마음 준비해서 우리가 왜 필요한지, 뭐 줄 수 있는지 명확했어. 미팅 전날 밤새 생각했어.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 100번 했지. 미팅 때 자연스러웠어. 준비된 마음이었으니까 상대도 느꼈어. 진심이 전달됐지. 계약 성사됐어. 마음 준비 안 하고 간 경쟁사 있었어. 그런 좋았는데 마음이 안 보였대. 진심 없어 보였다고. 그래서 탈락했어. 전날 마음 준비했어. 이 회사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 생각했어. 면접 때 그 마음 전달해서 기술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지만 배우고 싶다는 마음 진심으로 붙었어. 나보다 스펙 좋은 사람 떨어지고 마음의 준비가 기회를 부르는 거야. 준비된 마음은 눈빛으로 나타나, 말투로 나타나. 상대가 느껴. 그래서 기회 주는 거야. 현대로템 해외 수주 활동할 때도 마음 준비가 중요했어. 왠지 바이오 만나기 전에 마음 다 잡았어. 왜 우리 제품이어야 하는지 확신 가졌어.
그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 프레젠테이션이 달라졌어. 능력 생겼지. 바이어가 말했어. 다른 회사들도 제품은 비슷한데 우리한테서 진심 느꼈다고. 그래서 선택했다고. 마음의 준비가 수주로 이어진 거야. 그냥 마음 준비 안 된 채 기회 오면 놓쳐 당황하고 흔들리고 뭘 말해야 할지 모르고 기회 지나가고 나서 후회해. 친구 하나 좋은 기회 놓쳤어. 투자자 만날 기회 왔는데 마음 준비 안 해서 그냥 갔지. 오버받아가 끝났어. 나중에 말하더라고.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그때 마음 준비하고 갔으면 달랐을 거라고. 뭘 원하는지 명확히 말했으면 투자 받았을 거라고. 후회해도 늦었어. 기회 오기 전에 마음 준비해야 해. 이혼 다음에 준비하면 늦어. 항상 준비된 마음 가지고 있어야 해. 다봉문 절기계 신제품 론칭할 때도 그랬어. 시장 반응 불확실했어. 직원들 불안해했지. 마음 준비 안 돼 있었어. 그래서 모였어. 이야기했어. 저녁에 이렇힘이 필요한지,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치가 뭔지 명확했지. 마음 준비되니까 자신감 생겼어. 론칭 성공적이었어. 시장 반응 좋았고 마음 준비 안 됐으면 흔들렸을 거야. 마음의 준비는 확신을 만들어. 확신이 있으면 행동이 달라져.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상대가 그걸 느껴. 지금 기회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부터 준비해. 왜 원하는지, 뭘 줄 수 있는지 놓고 명확히 해.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 해. 현대파워텍 협력사 선정될 때도 마음 준비가 핵심이었어. 기술은 다들 비슷했어. 차이는 마음이었지. 면접 때 우리 진심 보였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이 회사와 오래 가고 싶다는 마음,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 그게 전달됐고 선정됐어. 마음 준비 안 된 회사들은 조건만 따졌어. 그냥 돈 얼마 주냐, 분량 얼마냐, 마음 없어 보였지. 년이 안 뽑혔어. 기회는 조건으로 오지 않아. 마음으로 와. 준비된 마음이 기회를 끌어당겨. 마음 비어 있으면 기회도 비켜가. 항상 마음 준비하고 살아. 언제 기회 올지 몰라. 준비된 마음 가지고 있으면 기회 오자마자 잡을 수 있어. 마음이 기회를 부르는 거야. 근데 전공기계 고장났을 때였어. 생산 멈췄지. 다들 난리였어. 빨리 고치라고 아우성이었고 정비팀이 이것저것 만졌어. 안 됐어. 시간만 가고. 그때 멈추라고 했어. 제대로 보자고.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보자고. 1시간 들여서 봤어. 천천히 구석구석. 그랬더니 보였어. 작은 부품 하나 위치가 틀렸어. 그게 전체를 멈춘 거야. 고쳤어. 10분 만에 제대로 안 보고 급하게 하면 하루 걸렸을 거야. 제대로 보니까 빨리 해결된 거지. 문제를 제대로 안 보면 엉뚱한 데 시간 써. 정확히 보면 해결은 금방이야. 시야가 정확해야 길 보여. 현대 하이스코 품질 문제 생겼을 때도 그랬어. 전형률 올라갔어. 하들 공정 문제라고 했어. 전형 개선하려고 했지. 근데 멈췄어. 제대로 보자고 데이터다 보고서 봐서 공정은 문제 없었어. 원자재가 문제였어. 공급업체 바뀌면서 품질 달라진 거야. 원자재 바꿨어. 불량률 내려갔지. 공정 개선했으면 시간 돈 낭비였을 거야. 문제 제대로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결한 거야. 사람들은 급하면 문제 대충 봐.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대충 보면 문제 못 잡아 뒀고요. 30대 때 거래처 문제 생겼어.
주문 안 들어왔어. 다들 가격 문제라고 했어. 가격 내리자고 했지. 직접 거래처 찾아갔어. 물어봤어. 뭐가 문제냐고. 가격 아니었어. 납기가 문제였어. 늦게 오니까 못 쓴다는 거야. 이제 개선해서 주문 다시 들어왔어. 가격 내렸으면 손해만 봤을 거야. 문제 제대로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결한 거지. 역시 보려면 시간 들여야 해. 파게 보면 안 보여. 천천히 깊게 봐야 진짜 문제 보여. 현대 비엔지 스틸 매출 떨어졌을 때도 제대로 안 봤으면 틀렸어. 영업 탓했어. 영업 강화하자고 했지. 데이터 봤어. 영업 아니었어. 제품 라인업 문제였어. 시장 니즈 바뀌었는데 제품은 그대로였던 거야. 제품 개선했어. 신제품 냈어. 매출 올랐지. 영업 강화했으면 효과 없었을 거야. 문제 정확히 봤기 때문에 해결된 거야. 정확한 시야는 연습으로 만들어져. 그러면 잘 안 보여. 계속 보다 보면 보이기 시작해. 진짜 문제가. 중학교 때 수학 문제 못 풀었어. 계속 틀렸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문제 제대로 안 읽어서 그렇다고. 다시 읽어서 천천히 조건 하나하나. 그랬더니 보였어. 내가 놓친 조건. 그거 보니까 풀렸어. 나 보는 게 절반이었던 거야. 현대 종합 설계 프로젝트 시연대 때도 그랬어. 일정 늦어져서 다들 인력 부족이라고 해서 사감도 뽑자고 했지. 저녁에 때 그 다음날 회의했어. 제대로 봤어. 인력 부족 아니었어. 업무 분장 문제였어. 이중복되고 소통 안 되고 그게 지연 원인이었어. 업무 재분배했어. 통체계 바꿨어. 일정 맞춰졌지. 좀 더 뽑았으면 더 꼬였을 거야. 정확히 봤기 때문에 해결된 거야. 문제 보는 눈은 편견 버려야 생겨. 내 생각대로 보면 안 보여. 있는 그대로 봐야 보여. 친구 하나 사업 안 됐어. 자기는 제품 문제라고 생각했어. 제품 계속 바꿨지 안 됐어. 알고 보니 마케팅 문제였어. 제품은 좋았는데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 문제 제대로 안 봤으니까 계속 틀린 거 고친 거지. 문제 제대로 보려면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해. 한쪽에서만 보면 일부만 보여. 돌아가면서 봐야 전체 보여. 현대 오토에버 시스템 오른할 때도 제대로 봤어. 저녁에 뭐 코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서버 용량 문제였어. 여러 갓도로 봤기 때문에 찾은 거야. 한쪽만 봤으면 못 찾았어. 정확한 시야는 넓은 시야에서 나와. 지금 문제 있으면 급하게 보지 마. 천천히 봐. 여러 갓도에서 봐. 데이터 봐. 현장 봐. 사람들 의견 들어봐. 현대 트랜시스 분량 줄일 때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했어. 공정마다 체크했어. 데이터 분석했어. 현장 관찰했어. 문제 보였어. 급점 시간대 분량 많았어. 교대 시간이었어. 인수인계 과정에서 실수 생긴 거야. 개선했어. 분량 줄었지. 급하게 봤으면 못 찾았어. 제대로 봤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찾은 거야. 정확한 원인 찾으면 해결은 쉬워. 문제를 정확히 보는 습관 들여. 볼수록 천천히 봐. 답은 문제 속에 있어. 제대로 보면 보여. 길이 보여. 정확한 시야가 해결이야. 현대 자동차 서비스 지점 확장할 때였어. 행정사들은 빨리 늘렸어. 1년에 수십 개씩. 우리는 느렸어. 1년에 몇 개. 주변에서 걱정했어. 너무 느리다고, 경쟁 밀린다고. 그런데 신경 안 썼어. 방향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수익성 좋은 곳만 냈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곳만. 행정사는 일단 숫자 늘리는데 급급했지. 3년 지나니까 달라졌어. 경쟁사 지점들 적자 많았어. 정리하기 시작했지. 우리 지점들은 다 흑자였어.
도 방향 맞으면 결국 도착해. 빠른데 방향 틀리면 헤매. 그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야. 현대무객스 사업 초기도 그랬어. 시장 진입 늦었어. 경쟁사들 먼저 시작했지. 우리는 준비하느라 시간 걸렸어. 느렸지만 방향 확실했어. 품질 중심으로 간다. 단가 경쟁 안 한다. 방향 지켰어. 경쟁사들은 단가 낮춰서 물량 확보했어. 그냥 빨리 컸지. 근데 수익 안 났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어. 우리는 느렸지만 살아남았어. 지금은 시장 리더야. 방향 맞았으니까. 너도 괜찮았던 거야. 20대 때 친구들 빨리 돈 벌었어. 초기하고 단기 장사하고 나는 느렸어. 기술 배우고 경험 쌓고 10년 지나니까 달라졌어. 친구들 손에 남은 거 없었어. 빨랐지만 방향 틀렸으니까. 나는 느렸지만 쌓인 게 있었어. 방향 맞으면 느려도 계속 전진해. 틀리면은 빨라도 제자리거나 후진이야. 방향부터 확인해야 해. 현대대니엘 부품 개발할 때도 느렸어. 경쟁사 제품 먼저 나왔어. 우리는 테스트 더 했어. 이제 맘대로 했지. 시장 반응 봤어. 경쟁사 제품 문제 많았어. 이렇게 그 다음날 미콜라고 내 제품은 문제 없었어. 늦었지만 방향 맞았으니까 결국 시장 우리가 가져갔어. 빨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대로 가는 게 중요해. 방향이 맞는 게 중요한 거야. 방향 맞는지 확인하는 법 있어. 지금 가는 길이 목표로 가는 길인지 봐.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엉뚱한 데 가는 건 아닌지. 현대스틸산업 사업 방향 정할 때 고민이 많았어. 시장 좋은 쪽으로 갈까? 우리 잘하는 쪽으로 갈까?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 잘하는 쪽 택했어. 시장 작아도 느리게 성장해도 방향 확실하니까 지금 만정적이야. 시장만 쫓았으면 흔들렸을 거야.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해. 너도 좌절하지 마. 방향 맞는지만 확인해. 맞으면 계속 가느려도 도착해. 친구 하나 빨랐어. 사업 크게 키웠지. 근데 방향 없이 키웠어. 돈 되는 거 다 했어. 정신없이 컸어. 5년 만에 무너졌어. 방향 없으니까 중심 없었던 거야. 위기 오니까 버틸 수 없었지. 몰랐지만 결국 실패한 거야. 방향 있으면 느려도 버텨. 위기 와도 중심이 있으니까.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 방향이 힘을 만드는 거야.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사업할 때도 느렸어. 분양 속도 느렸지. 건설사들은 빨랐어. 우리는 통지를 확인하고 입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했어. 느렸지만 방향 맞았어. 고품질 주고 만든다는 방향. 지금 브랜드 가치 높아. 이제 빨리 지은 다른 아파트들은 문제 많아. 느렸지만 방향 맞았으니까 성공한 거야. 지금 느리다고 초조하지 마. 방향부터 봐. 맞으면 느려도 괜찮아. 느렸으면 빨라도 소용없어. 현대리바트 가고 사업도 느리게 갔어. 대량 생산 안 했어. 주문 제작 중심으로 느렸지만 방향 맞았어. 또 파. 재고 매일 높고 입소문 나. 빨리 팔려고 대량 생산했으면 재고만 쌓였을 거야. 방향 맞으면 결과도 맞아. 시간 걸려도 괜찮아. 느려도 확실하게 가는 게 나아. 방향이 거리를 만드는 거야. 방향 확인하고 느려도 괜찮아. 현대 엘리베이터 신모델 출시했을 때였어. 가장 반응 안 좋았어. 판매 안 됐지.
복잡해였어. 직원들 낙담했어. 이제 어쩌냐고 그때 말했어.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조정할 기회라고. 고객 의견 들었어. 뭐가 불만인지. 디자인 문제였어. 기능은 좋았는데 디자인이 투박했던 거야. 디자인 바꿨어. 3개월 걸렸지. 다시 냈어. 네, 이번엔 팔렸어. 네, 실패해서 배워서 조정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실패는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야. 방향 조정하라는 신호야. 조정하면 성장해. 멈추면 거기서 끝이고. 현대 상사 수출 계약 실패했을 때도 그랬어. 큰 바이어랑 계약 거의 됐는데 막판에 엎어졌어. 실패했지. 왜 실패했는지 분석했어. 가격 경쟁력 문제였어. 품질은 인정받았는데 가격이 높았던 거야. 이제 분석했어. 줄일 수 있는 부분 찾았어. 공정 개선하고 자재 소싱 바꿨지. 가격 낮췄어. 다른 바이어한테 다시 제안했어. 이번엔 성공했어. 그래서 차 실패가 없었으면 조정할 기회도 없었어. 실패가 성장 만든 거야. 30대 때 사업 실패했어. 투자금 날렸지. 이번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재기 힘들다고. 근데 분석했어. 왜 실패했는지. 시장조사 부족이었어. 고객 니즈 모르고 시작했던 거야. 배웠어. 다음 사업 시작할 때 시장조사 철저히 했어. 저녁에 고객 만나서 물어봤지. 성공했어. 실패해서 배운 덕분이야. 실패를 조정 기회로 보는 사람이 성장해. 실패를 끝으로 보는 사람은 거기서 멈춰. 관점 차이가 결과 차이 만들어. 현대케미칼 신제품 개발 실패했을 때도 낙담 안 했어. 뭐가 문제였는지 봤어. 배합 비율 문제였어. 조정했어. 테스트 다시 했어. 수십 번. 결국 성공했지. 처음 실타를 멈춤으로 봤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조정은 성장의 과정이야. 강력하게. 시작하는 사람 없어. 다 조정하면서 가는 거야. 실패는 조정 신호일 뿐이야. 그 중학교 때 시험 망쳤어. 수학이 10점 그랬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틀린 문제가 네 선생님이라고 틀린 문제 다시 풀었어. 왜 틀렸는지 봤어. 개념 이해 부족이었어. 개념 다시 공부했지. 시험 80점 받았어. 처음 실패가 조정 기회였던 거야. 실패 덕분에 약점 알았고 고쳤어. 현대코퍼레이션 신규 사업 실패했을 때도 조정했어. 사업 모델 문제에서 수익 구조 안 나왔지. 모델 바꿨어. 수익 포인트 다시 설계해서 인원 걸렸어. 새로운 모델로 재시작했어. 지금은 안정적이야. 실패를 인정하는 게 먼저야. 인정해야 조정할 수 있어. 인정 안 하고 우기면 계속 실패해. 친구 하나 실패. 인정 안 했어. 자기 탓 아니라고 했어. 장 탓, 운타, 조정 안 했지. 다시 했는데 똑같이 실패했어. 배운 게 없으니까. 실패를 조정 기회로 안 봤으니까 반복된 거야. 근데 UNI 시스템 구축 실패했을 때 빠르게 조정했어. 설계 문제였어. 다시 설계했어. 시간도 들었지만 제대로 했어. 고객 만족했어. 실패 덕분에 더 좋은 시스템 만든 거야. 실패가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 거지. 실패하면 멈추지 마. 분석해. 뭐냐 문제인지 조정해. 어떻게 바꿀 건지. 다시 시작해. 배운 걸로. 현대 네트워크스 물류 시스템 도입 실패했을 때도 조정했어. 너무 복잡했어. 단순하게 바꿨어. 성공했지. 실패가 단순한 필요성 알려준 거야. 처음부터 단순하게 할 생각 못했어. 실패가 가르쳐 준 거지. 조정은 배움이야. 실패할 때마다 배워. 뭐가 안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야. 지금 실패했으면 멈추지 마. 분석하고 조정하고 다시 실패는 과정이야. 조정하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야. 조정이 성장을 만들어. 현대마린 솔루션 초기 사업할 때 힘들었어. 수주 안 들어왔어. 3년간 적자였지. 직원들 불안했어. 포기하라는 말 많았어. 척도 다른 거 하라고. 근데 버텼어. 이 사업 가능성 봤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고 했어. 4년째 되니까 달라졌어. 첫 수주 들어왔어. 작았지만 시작이었어. 5년째 되니까 늘었어. 지금은 안정적이야. 버텼기 때문에 가능했어. 그 3년째 포기했으면 지금 없어. 버팀이 결과 만든 거야. 재능 있어도 못 버티면 소용없어. 재능 없어도 버티면 결국 이겨. 말 버팀이 진짜 재능이야. 근데 보석 사업 시작할 때도 오래 걸렸어. 브랜드 인지도 없었어. 매출 미미했지. 2년 3년 주변에서 말렸어. 그냥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거라고. 그래도 버텨봐. 품질 좋았으니까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믿었어. 4년째 되니까 입소문 났어. 품질 좋다고. 매출 늘기 시작했지. 10년 지난 지금은 인지도 또 버텼기 때문이야. 버티는 게 쉽지 않아. 힘들어. 외로워. 의심도 돼. 그래도 버텨야 해.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20대 때 공사판에서 일했어. 힘들었지. 다들 그만뒀어. 나도 그만두고 싶었어. 근데 버텼어. 1년 버티니까 기술 늘었어. 2년 버티니까 인정받았어. 다른 사람들 다 떠나고 나만 남았어. 그래서 기회 왔어. 버티는 사람 저거. 다들 힘들면 포기해. 그래서 버티기만 해도 경쟁자 줄어. 끝까지 버티면 결국 혼자 남아 이기는 거지. 현대건축 프로젝트 할 때도 힘든 구간이 있었어. 공사비 올라가고 일좀 밀리고 손해볼 것 같았어. 포기하고 싶었지. 그런데 어째서 계약했으니까 책임져야 하니까 악착같이 버텼어. 완공했어. 손해 안 봤어. 오히려 평판 올라갔어. 어려운 프로젝트 완수했다고 버텼기 때문에 얻은 거야. 이젠 전형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어. 안 하는 거지. 힘들면 포기하는 거야. 버티기만 하면 돼. 친구 하나. 재능 많았어.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근데 못 버텼어. 여러 번 시도했어. 다 중간에 그만뒀어. 재능이 있었지만 결과 없었어. nhập 했으니까 재능보다 버팀이 중요한 거야. 현대백화점 면세점 사업. 저기도 힘들었어. 경쟁 심했어. 적자 계속됐지. 5년간 적자였어. 이 사회에서 정리하자는 의견 나왔어. 그런데 버티자고 해서 시장 성장할 거라고. 조금만 더 버티자고 7년째 되니까 흑자 전환됐어. 10년 지난 지금은 큰 수익원이야. 5년 버텼기 때문에 가능해서. 버티려면 이유 있어야 해. 왜 버티는지 명확해야 버틸 수 있어. 이유 없으면은 중간에 포기해. 현대중공업 그린 에너지 사업 시작할 때 이유 명확했어. 미래 시장이라고 봤어.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는 있다고 그 믿음으로 버텼어. 저기 투자만 하고 수익 없었지. 10년 버텼어. 지금 시장 커졌어. 우리 앞서 있고 버팀의 이유가 버팀의 힘을 만들어. 이유 있으면 버틸 수 있어. 없으면 포기하게 돼. 지금 힘들면 이유 생각해. 왜 시작했는지, 뭘 원하는지 그 이유 붙잡고 버텨. 조금만 더. 현대글로벌 물류사업도 초기 오래 걸렸어. 네트워크 구축의 시간 필요했어. 수익 안 나는 기간 길었지. 버텼어.
네트워크 완성됐어. 지금은 그 네트워크가 경쟁력이야. 버티지 않았으면 네트워크 못 만들었어. 저녁에 버티는 사람만 완성해.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 끝까지 가야 결과 나와. 버팀이 완성이야. 남들 다 포기할 때 버텨. 그때 버티는 사람이 이겨. 경쟁자 없을 때까지 버텨. 혼자 남을 때까지. 그럼 이긴 거야. 버팀이 재능이야. 현대로 지스틱스 창고 사업 시작할 때였어. 경쟁사들 빠르게 확장했어. 1년에 창고 수십 개씩 늘렸지. 우리는 달랐어. 천천히 갔어. 한 곳 만들면 제대로 운영 확인하고 시스템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 창고 지었어. 느렸지. 주주들 답답해했어. 왜 안 들리냐고. 그런데 단단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지나니까 달라졌어. 경쟁사들 문제 터졌어. 빠르게 늘리다 보니 관리 안 됐던 거야. 적자 창고 많았고 우리는 모든 창고 흑자였어. 단단했으니까 느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어. 지금도 안정적이야. 말은 성장은 화려해 보여. 근데 속은 약해.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져. 판단한 성장은 느려 보여도 올해가 현대 엘리베이터 사업 확장할 때도 단단함 중요했어. 한 지역 들어가면 서비스망 먼저 구축했어. 시간 걸렸지. 경쟁사는 일단 납품부터 했어. 서비스는 나중에 생각하고 빨랐어. 물량 많이 늘렸지. 근데 문제 생겼어. 고장나면 서비스 못해. 고객 불만 쌓였어.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는 서비스 바로 됐어. 고객 만족도 높았지. 그리고 고객들 우리로 바빴어. 단단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했던 거야. 빠르기만 한 건 오래 못 가. 30대 때 친구 사업 빨리 키웠어. 계좌 받아서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1년 만에 엄청 커졌지. 근데 2년째 무너졌어. 내실 없었어. 빠르게만 키웠지. 단단하게 안 만들었던 거야. 관리 안 되고 적자 늘고 결국 망했어. 속도만 보면 안 돼. 판단한지 봐야 해. 기초 튼튼한지 시스템 작동하는지 사람들 준비됐는지. 현대위가 해외 공장 지을 때도 단단함 우선했어. 설비 들여오고 바로 생산 안 했어. 3개월 테스트해서 느렸어. 본사에서 빨리 하라고 했지. 그런데 테스트 다 끝내고 시작했어. 단단하게 준비했어. 가동하니까 문제 없었어. 불량률 낮고 생산 안정적이고. 빨리 시작한 다른 공장들은 문제 많았어. 단단함이 차이 만든 거야. 단단함은 보이지 않아. 겉으로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 안 중요하게 생각해. 속도만 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단단함이야. 그때 친구 하나 공부 빨랐어. 진도 빨리 나갔지. 나는 느렸어. 이해될 때까지 반복했어. 시험 보면 달랐어. 친구는 까먹었어. 빨리 배워서 얕았던 거야. 나는 기억났어. 느렸지만 단단하게 배웠으니까. 단단함은 반복이야. 한 번 하고 넘어가면 약해. 여러 번 확인하고 다지면 단단해져. 시간 걸려도 그게 맞아. 현대종합금속 품질 관리도 단단함이 핵심이었어. 검사 단계 많았어. 한 번으로 안 끝났지. 여러 번 체크했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느렸어. 생산 속도 떨어졌지. 그런데 불량 없었어. 고객 신뢰 높았어. 빠르게 만들어서 불량 많은 것보다 나았어. 판단하면 신뢰 만들어. 신뢰 있으면 오래 가. 속도만 빠르면 신뢰 약해. 오래 못 가. 친구 하나 관계 빨리 만들었어. 만나자마자 친해지고. 근데 오래 안 갔어. 얕았으니까. 쉽게
친해지고 쉽게 멀어졌어. 단단한 관계는 시간 걸려 천천히 쌓여. 근데 한 번 쌓이면은 쉽게 안 무너져.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올해가 단단함이 지속을 만드는 거야. 잠대 오토에버 시스템 개발할 때도 단단함 중요했어. 기능 추가보다 안정성 우선했어. 테스트 반복했지. 출시 늦었어. 경쟁사보다. 근데 안정적이었어. 우울이 없었어. 몇번 만족했고, 빠르게 낸 경쟁사는 오류 많아서 욕먹었어. 단단하게 만들면 나중에 수정할 일 없어. 빠르게만 하면 나중에 고치느라 더 오래 걸려. 지금부터 단단하게 하는 게 결국 빨라. 지금 빠르게 하고 싶은 유혹 있을 거야. 차마 단단하게 해. 기초부터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느려도 괜찮아. 현대 트랜시스 신제품 개발도 단단함 우선했어. 프로토타입 여러 개 만들었어. 테스트 수십 번 했어. 시간 오래 걸렸지. 경쟁사 먼저 냈어. 우리는 1년 늦었어. 근데 우리 제품 문제 없었어. 내구성 좋았고 고객들 우리 제품 선택했어. 경쟁사 제품은 고장 많아서 리콜 됐어.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긴 거야. 속도보다 단단함이야. 빨리 가려고 하지 마. 단단하게 가려고 해. 그게 결국 오래 가는 길이야. 단단함이 성공을 만들어. 현대건설 초기 큰 프로젝트 기회 왔을 때였어. 공식 발표 전이었어. 조용히 정보 들어왔지. 사무실 시끄러웠어. 직원들 떠들고 회의하고 소음 속에서 전화 받았어. 작은 목소리로 정보 주더라고. 집중만 했으면 못 들었어. 시끄러웠으니까. 그런데 귀 기울여서 조용히 들었지. 중요한 정보였어. 바로 준비 시작했어. 다른 회사들보다 먼저 발표 나기 전에 이미 그 발표 나기 전에 입찰 땄지. 기회는 큰 소리로 안 와. 조용히 와. 북치고 장구치고 안에 작은 신호로 와. 조용히 들어야 보여. 현대상선 선박 거래 기회도 그랬어. 중개인이 조용히 연락 왔어. 좋은 배 나왔다고 빨리 결정하라고. 바쁜 시기였어. 회의 많고 일 많고 시끄러워지. 그 전화 놓칠 뻔해서. 근데 받아서 조용히 들어서 중요하다고 느꼈어. 바로 현장 가서 확인했어. 좋았어. 샀지. 다른 선사들 모를 때 일주일 뒤에 시장에 공개됐어. 그때는 이미 늦었어. 조용히 온 기회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시끄러운 사람은 기회 못 봐. 자기 목소리만 들으니까 난 말 안 들려. 신호 안 보여. 신호 안 보여. 20대 때 일자리 구할 때 경험해서 취업시장 시끄러웠어. 주변 관찰했어. 이건 회사 하나 눈에 들어왔어. 사람들이 관심 없었어. 조용히 찾아갔지. 면접 봤어. 붙었어. 그 회사에서 많이 배웠어. 나중에 큰 도움 됐지. 시끄럽게 큰 회사만 찾았으면 못 봤을 기회야. 기회는 사람 많은 데 없어. 조용한 데 있어.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은 그걸 못 봐. 현대제철 원자재 구매 기회도 조용히 왔어. 군구업체 대표가 조용히 연락했어. 특가 줄 수 있다고.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물량이 있다고. 바로 결정했어. 조용히 다른 데 알리지 않고 계약했지. 좋은 조건으로 시끄럽게 떠들었으면 경쟁사들 알았을 거야. 조용함이 기회를 지켜. 시끄러우면 기회 새어나가. 다들 알게 돼. 경쟁 생기고 조건 나빠지고. 친구 하나 기회 놓쳤어. 좋은 정보 들었는데 떠들고 다녔어. 자랑하고 싶었나 봐.
주변에 다 말했지. 그 정보 퍼졌어. 경쟁자들 알게 됐어. 다들 발려들었고 친구는 휘에 못 잡았어. 시끄럽게 떠들어서 이런 거야. 조용히 움직여야 해. 기회 오면 조용히 잡아. 떠들지 말고 시경에. 누가 나온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아. 현대모비스 신기술 도입기에도 조용히 왔어. 기술 보유업체가 먼저 연락 왔어. 마 공개 전이라고 미팅 조용히 했어. 비밀 유지하고 계약 빠르게 진행했어. 발표 전에 확보했지. 경쟁사들 나중에 알았어. 시끄럽게 했으면 경쟁사들 끼어들었을 거야. 조용함이 우위 만든 거야. 지금 주변 시끄러우면 조용히 해봐. 귀 기울여. 작은 신호 들어봐. 저녁에 기회가 있을 거야. 현대글로비스 물류계약도 조용한 대화에서 나와서 아주 담당자랑 조용히 이야기했어. 커피 마시면서. 시끄러운 프레젠테이션 아니었어. 조용한 대화에서 진심 전달됐어. 신뢰 쌓였지. 계약으로 이어졌어. 조용한 대화가 큰 계약 만들어. 시끄러운 발표보다 효과적이야. 죄는 조용한 데서 얘 자라 조용히 있어봐. 관찰해봐. 털어봐. 이게 보일 거야. 시끄러우면 못 봐. 조용해야 보여. 쟤는 조용히 오니까 현대중공업 선박 납기 지연 문제 생겼을 때였어. 그 문제였어. 퍼포먼 하나 늦어진 거 일주일 정도 담당자가 숨기려 했어. 나중에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나 봐. 보고 안 올라왔지. 2주일 동안 문제 커졌어. 연쇄적으로 영향 갔어. 다른 공정도 밀리고 한 달 지연됐지. 손주한테 알렸을 때는 이미 큰 문제였어. 바로 알렸으면 대처할 수 있었어. 일주일 지연은 만에 가능했거든. 근데 숨기고 피하니까 한 달 지연됐어. 피할수록 커진 거야. 이제 문제 생기면 다뤄봐야 해. 피하면 안 돼. 작을 때 다뤄야 작게 해결돼. 커질 때까지 놔두면 큰 손해야. 현대카드 시스템 오류 발견했을 때도 그랬어. 작은 오류였어.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했지. 직원이 보고했어. 바로 처리했어. 그날 밤 수정했어. 큰 문제 안 됐어. 만약 나중에 처리하자고 미뤘으면 어땠을까? 오류 쌓였을 거야. 고객 불편 생기고 신뢰 떨어지고 큰 사고 날 수도 있었어. 다뤘기 때문에 작게 끝난 거야. 사람들 문제 피하고 싶어해. 두려우니까, 귀찮으니까. 근데 키지 않은 순간 문제는 자라기 시작해. 30대 때 빚 문제 있었어. 작은 빚이었어. 100만 원. 갚을 수 있었어. 근데 미뤘어. 다음 달에 갚자고 이자 붙었어. 그 다음 달도 미뤘어. 또 이자 붙고 1년 지나니까 150만 원 됐어. 피했더니 커진 거야. 바로 갚았으면 100만 원이었어. 피하고 미루니까 50만 원 더 낸 거지. 문제 다루지 않으면 저절로 커져. 현대캐피탈 연체 관리도 마찬가지야. 초기에 연락해. 작을 때 해결하려고. 미루면 더 커지니까. 고객도 조기엔 협조적이야. 작은 문제니까. 시간 지나면 태도 달라져. 커지면 해결 어려워지고, 빨리 다루면 빨리 해결돼. 미루면 복잡해져. 문제는 시간의 적이야. 시간 지날수록 나빠져. 친구 하나 건강 문제 피했어. 배 아팠는데 병원 안 갔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 1년 참았어. 그리고 쓰러졌어. 병원 갔더니 큰 병이었어. 초기에 갔으면 간단했대. 1년 피하는 동안 커진 거야. 문제는 스스로 사라지지 않아. 그래야 사라져. 피하면 숨어서 자라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야. 현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예산
초가 문제도 그랬어. 초게 조금 넘었어. 요 5% 보고 올라왔어. 바로 회의했어. 어디서 줄일지 조정 가능했어. 5%는 관리 가능한 범위였으니까 바로 잡았지. 나중에 처리하자고 30% 넘어갔어. 그때는 이미 늦었어. 큰 손실 났지. 문제 잡을 때가 기회야. 쉽게 다룰 수 있을 때. 하지만 손 쓸 수 없어. 작을 때 잡아야 해. 현대로템 펌짓 이슈 발견했을 때도 바로 대응했어. 분량 조금 나왔어. 같이 많이 멈췄어. 손해였어. 생산 중단이니까. 근데 다뤘어. 원인 찾았어. 고쳤어. 이제 시작했지. 작게 끝났어. 계속 돌렸으면 분량 쌓였을 거야. 나중에 대량 리폴 날 수도. 바로 멈추고 다뤘기 때문에 작게 해결된 거야. 다루는 용기 필요해. 두렵지. 인정하기 싫지. 그래도 해야 해. 용기 내서 보고 다뤄야 작아져. 지금 피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보자. 이제나자. 생각보다 작을 거야. 하루면 해결돼. 피하면 괴물돼. 현대백화점 고객 불만도 바로 처리해. 작은 불만이라도 당치하면 소문나고 이미지 나빠지고 바로 사과하고 해결하면 오히려 신뢰 올라가. 진정성 보이니까. 피하고 무시하면 더 큰 문제 돼. 문제는 저게 아니야. 신호야.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 고치라는 신호. 신호 무시하면 사고나. 문제 있으면 감사해. 알게 돼서 모르고 지나갔으면 더 컸을 거야. 알았으니 다룰 수 있어. 작게 만들 수 있어. 직면에 피하지 마. 문제 보고 다뤄. 그게 축소하는 길이야. 피하면 커져. 다루면 작아져. 직면이 답이야. 현대증권 금융위기 때였어. 98년 장 무너졌어. 다들 패닉이었지. 원칙 버리고 생존하려고 난리였어. 위험한 상품 발전은 의견 나왔어. 수수료 높으니까 당장 수입 필요했으니까 직원들 찬성했어. 거절했어. 원칙 지키기로 했어. 고객한테 안 좋은 건 안 판다는 원칙. 위기여도 마찬가지라고 했지. 힘들었어. 매출 떨어지고 다른 증권사들은 위험 상품 팔면서 당장 버는데 우리는 안 했으니까 2년 버텼어. 이지지 나왔어. 다른 증권사들 문제 터졌어. 위험 상품 손실나고 고객들 소송하고 우리는 문제 없었어. 고객들 돌아왔어. 우리 믿을 만하다고. 위기 때도 원칙 지켰다고. 결국 살아남았어. 원칙 지켰기 때문이야. 원칙은 평소엔 불편해. 제약이야. 근데 위기 때는 생명줄이야. 원칙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 현대건설부동산 퍼블 때도 원칙 지켰어. 미친 듯이 빵 샀어. 가격 올라간다고 빚내서 사고. 우리도 유혹받았어.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았지. 근데 원칙 지켰어. 수익성 맞아야 산다는 원칙. 퍼블 가격으로는 수익 안 나. 안 샀어. 주변에서 비웃었어. 바보 같다고. 1년 뒤 버블 꺼졌어. 땅 산 회사들 큰일 났어. 이제만 남고 우리는 괜찮았어. 원칙 지켰으니까 불황와도 문제 없었어. 20대 때 친구들 주식 투기했어. 다들 벌었어. 빨리 부자 되겠다고. 나한테도 하자고 했지. 원칙이 있었어. 이해 못하는 건 안 한다는 원칙. 주식 모르니까 안 했어. 친구들 놀렸어. 겁쟁이라고 폭락했어.
친구들 전 재산 날렸어. 나는 괜찮았어. 원칙 지켜서 천천히 가도 원칙 지키는 게 안전해. 원칙 없으면 흔들려. 그 상황 따라 이리저리 움직여. 결국 사고나 원칙 있으면 중심 잡혀 안 흔들려. 현대 오일뱅크 유가 폭락때도 원칙 지켰어. 처리하려고 덤탱하자는 의견 나왔어. 당장 현금 필요했으니까 안 했어. 적정 가격 유지한다는 원칙. 손해봐도 거래처 신뢰 지키는 게 중요했어. 힘들었지. 재고 쌓이고 다른 회사들 싸게 팔고 6개월 버텼어. 유가 올랐어. 거래처들 고마워했어. 위기 때도 공정하게 대했다고 신뢰 쌓였어. 이후에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했지. 원칙이 장기적으로 이득이었어. 원칙은 단기 손해볼 수 있어. 근데 장기로 보면 이득이야. 생존 가능성 높여주는 거야. 친구 하나 장사할 때 원칙 없었어. 돈 되면 뭐든 했어. 기업도 들쭉날쭉 품질도 미규정하지 않고 처음엔 벌었어. 유연하니까. 근데 불황 오니까 망했어. 고객들 안 믿었어. 원칙 없으니까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까. 원칙 있는 가게는 살아남았어. 불황에도 고객들 찾았어. 믿을 수 있으니까 원칙이 신뢰 만들고 신뢰가 생존 만들어. 현대제철 원자재 구매도 원칙이 있었어. 품질 기준 지킨다. 사다고 품질 낮은 거 안 산다. 불황에도 마찬가지. 비용 줄이려고 싼 거. 쓰자는 의견 많았어. 안 했어. 원칙 지켰어. 품질 유지했지. 경쟁사들 싼 자재 썼어. 불량 났어. 고객 잃었어. 우리는 품질 유지했어. 고객 지켰고. 불안 지나니까 더 강해졌어. 지금 위기면 원칙도 지켜야 해. 버리고 싶겠지. 차마 지켜. 그게 살아남는 길이야. 현대 글로비스 물류도 원칙 있어. 약속 시간 지킨다. 위기 와도 비용 올라가도 지켜. 고객들 알아. 이 회사는 믿을 만하다고. 위기 때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쓰는 거야. 요 원칙은 나침반이야. 길 잃을 때 방향 알려줘. 원칙 없으면 표류해. 어디로 갈지 몰라. 원칙 있으면 방향 확실해. 어려울수록 원칙 지켜. 쉬울 때는 아무나 지켜. 어려울 때 지키는 게 진짜야. 그게 생존을 만들어. 원칙이 생명이야. 현대미포조선 용접 기술자 하나 있었어. 다른 사람들 퇴근하면 혼자 남았어. 연습했어. 매일 아무도 안 봤어. 시키지도 않았어. 본인이 알아서 했지. 1년 그렇게 했어. 용이 어느 날 어려운 작업 생겼어. 다들 못한다고 했어. 그 기술자가 했어. 완벽하게. 다들 놀랐지. 그 사람은 놀라지 않았어. 1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남들 안 볼 때 쌍시간이 실력 만든 거야. 그냥 보이지 않는 시간이 진짜 실력이야. 남들 앞에서 하는 건 누구나 해. 혼자 할 때 하는 게 차이 만들어. 현대자동차 연구원도 그랬어. 퇴근 후에 남아서 공부했어. 새로운 기술 배우고 논문 읽고. 회사에서 시킨 거 아니야. 본인이 한 거야. 작년 그랬어. 아무도 몰랐어. 조용히 쌓았지. 신기술 도입 프로젝트 생겼어. 그 연구원이 리더 됐어.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성공적으로 끝냈어. 남들이 쉴 때 쌓은 시간이 기회를 만든 거야. 모든 사람한테 24시간 주어지는데 쓰는 게 달라. 30대 때 밤늦게까지 일해서 퇴근했어. 혼자 남아서 내일 일 준비하고 공부하고 힘들었지. 쉬고 싶었어. 근데 했어. 1년
쌓였어. 실력 늘었고 기회에 왔어. 남들이 본 시간은 다 비슷해. 차이는 안 보는 시간에 있어. 그 시간 어떻게 쓰느냐가 미래 결정해. 근데 건설기계 정비사 하나 기억나. 점심시간에 혼자 매뉴얼 읽었어. 다른 사람들 쉴 때 1년 읽었어. 모든 매뉴얼 외울 정도로. 아무도 몰랐어. 본인만 알았지. 복잡한 고장났어. 다들 못 고쳤어. 그 정비사가 30분 만에 고쳤어. 여기에 있던 내용이었대. 점심시간 1년이 시정 만든 거야. 보이지 않는 시간이 보이는 결과 만든 거지. 친구 하나 성공했어. 운 좋다고 했어. 근데 알아. 그 친구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했어. 3년간 아무도 몰랐어. 말 안 했으니까 종이 쌓았어. 기회 왔을 때 준비되어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결과만 봐. 과정 안 봐. 보이지 않는 시간 몰라. 그래서 운이라고 생각해. 실은 준비였는데 현대위야. 생산직 사원 하나 승진 빨랐어. 다들 이상하게 봤어. 알고 보니 출근 30분 일찍 했어서 3년간 그 시간에 설비 점검하고 공부했대. 아무도 몰랐어. 이 실력 쌓였던 거야. 이시 않게. 승진은 당연한 거였어.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보이지 않는 시간 투자해. 남들 잘 때, 쉴 때,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놓을 때 그 시간이 차이만. 데모비스 영업사원도 그랬어. 주말에 고객 자료 정리했어. 혼자 회사 안 나와도 되는데 했어. 1년 쌓이니까 고객 정보 완벽했어. 필요한 거 바로 찾고 제안 정확하고 실적 올랐지. 주말 시간이 실적 만든 거야. 보이지 않는 투자가 보이는 결과 만든 거야. 이제 지금 남들 안 볼 때 뭐 하고 있어? 쉬고 있어? 놀고 있어? 그 시간 조금만 투자해봐. 매일 30분. 1년이면은 180시간이야. 그 시간이면 뭔가 배울 수 있어. 실력 쌓을 수 있어. 현대캐피탈 심사역 하나 야간에 공부했어. 금융 자격증 회사에서 요구 안 했어. 본인이 한 거야. 2년 만에 자격증 여러 개 땄어. 전문성 높아졌지. 승진했어. 남들보다 빨랐어. 야간 시간에 승진 만든 거야. 보이지 않는 노력이 보이는 결과 만든 거지. 중학교 때 친구 하나 공부 잘했어. 언제인 줄 알았어. 나중에 알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났대. 2시간 공부하고 학교 갔대. 3년간 아무도 몰랐어. 그냥 머리 좋은 줄만 알았지. 이 보이지 않는 새벽 시간이 성적 만든 거였어. 천재 아니었어. 노력이었어. 안 보이는 노력. 보이지 않는 시간에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 앞서 보이는 시간만 쓰는 사람은 평범해. 현대 엘리베이터 기술자도 퇴근 후 신기술 공부했어. 온라인 강의 듣고 1년 했어. 신기술 도입됐을 때 준비되어 있었어. 다른 사람들 배울 때 이미 알고 있었어. 리더 됐지. 퇴근 후 시간이 리더 만든 거야. 보이지 않는 투자가 위치 만든 거야. 지금부터 시작해. 하루 30분 남들 안 보는 시간 공부해, 연습해, 준비해. 1년 뒤 달라져 있을 거야. 보이지 않는 시간이 실력 만들어. 현대백화점 첫 매장 운영할 때에서 첫날 매출 200만 원 살았어. 실망스러웠지. 직원들 힘 빠졌어. 이 정도로 되겠냐고.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말했어.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고. 하루하루 쌓이는 거라고. 네. 다음날도 비슷했어. 그 다음날도 한 달 지나도 크게 안 늘었어. 여봉 그래도 매일 최선 다했어. 6개월 지나니까 조금씩 늘었어.
단골 생기고 입소문 나고 1년 되니까 확실히 달랐어. 하루하루 쌓인 거야. 한 번에 큰 변화 없었어. 매일 조금씩. 그게 모여서 성공 만든 거지. 그成功은 이벤트가 아니야. 과정이야. 매일의 축적이야. 하루 대충 하면 미래도 대충이야. 현대상선항목 개척할 때도 그랬어. 첫 당에 화물 적었어. 해봤지. 그래도 정확하게 했어. 시간 지키고 화물 안전하게 운송하고 매 항해마다 작은 일에도 최선 다했어. 1년 지나니까 화주들 믿기 시작했어. 이 회사 정확하다고 화물 늘었어. 2년 지나니까 주요 항로됐어. 매일매일 항해 쌓인 신뢰가 만든 거야. 하루 대충 했으면 신뢰 안 쌓였어. 하루하루가 미래 만든 거지. 20대 때 건설 현장 다녔어. 매일 똑같았어. 삽질하고 자재 나르고 그냥 안 보였어. 지루했지. 의미 없어 보였어. 그래도 매일 했어. 최선 다해서 1년 지나니까 기술 늘었어. 매일 조금씩 배운 거야. 하루는 작아 보여도 365일 모이면 그 하루하루가 실력 만든 거야. 사람들은 큰 변화 원해 한 번에. 근데 그런 거 없어. 변화는 매일 조금씩 와 보이지 않게. 현대제철 품질 개선도 하루하루였어. 이제 그 닭은 개선했어. 불량률 0.1% 줄이고 하루는 미미해. 근데 1년이면 3% 줄어. 5년이면 큰 차야. 내일 작은 개선이 쌓인 거지.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해. 오늘 대충 하면 내일도 대충이야. 오늘 최선이면 내일도 나아져. 친구 하나 매일 미뤘어. 내일 하면 된다고 일주일 미루고 한 달 미루고 1년지 나도 제자리야. 매일 조금씩 한 친구는 달랐어. 1년 뒤 멀리 가 있었어. 하루 차이는 작아 보여도 1년이면 크게 벌어져. 현대글로비스 물류망도 하루하루 만든 거야. 첫 거래처 하나, 다음날 하나 더. 여기서 1년 되니까 100개, 5년 되니까 1000개. 매일 하나씩이 네트워크 만든 거야. 하루 쉬면 하나 못 만들어. 하루 안 쉬고 했어. 매일 최선 지금 큰 네트워크 된 거야. 하루하루 쌓인 결과야.